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문을 칠판에다 써볼게요. 자, 한문을 선생님이 써봤어요. 한문이라는 글자에는 요 한나라 한자와 여기 문장 할 때 문자가 나오죠. 이 한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제 중국의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5대 19,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서 현재 중국에 이르게 되죠. 그중 이 한문이라는 것은 여기 한나라 때 정립되어진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라 이전에는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국가가 요 은나라인데 요 은나라에서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갑골문이라는 문장인데 거북이 등껍질 또는 짐승의 뼈에 새겨진 문장을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이 은나라의 지배계층은 이제 동이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이 은나라의 지배계층은 동이족이었어요. 이 은나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문장이 갑골문인데 이 갑골문의 문자는 요 한문의 근원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 모양이 변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갑골문에서는 그림에 가까운 물자라고 하면 점점 이 문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문과 한자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있는 자자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래서 한자라는 거는 한자 하나하나의 글자를 한자라고 하고 이 한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면 그게 이제 한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해 일자는 한자예요. 해 일자입니다. 여기 있는 출자는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출자예요. 출구 출입할 때 출자죠. 그래서 이 한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룰 때 일출이라는 문장은 해가 나오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었죠. 그래서 한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면 한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한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세종대왕이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한글을 창제했지만 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이유가 왕족, 귀족, 사대부층이 쓰는 문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사서나 어떤 서적, 문학, 철학 이런 책들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 한문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만약에 국문학
국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이 국문학이 범주가 무엇이냐? 우리말로만 된 문학이 국문학은 아니에요. 즉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글을 썼으면 그것도 국문학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문학을 배우려면 한자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국문학뿐만이 아니고 무슨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학 뭐 조선 왕조실록, 고려사 뭐 이런 역사책들이 우리말로 이루어졌다기보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생각과 정신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한문을 알아야 됩니다. 뭐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뭐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것도 한문에 들어가 있고요. 무슨 뭐 한의학이라든지 뭐 법학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더라도 한자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문을 이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의 언어와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거의 단어의 70%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활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활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하지만 여기는 한자를 알면 쉽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활자는 살리다 라는 뜻을 가진 활자고요. 여기 있는 용자는 쓰다. 그래서 활용이라는 단어는 살려서 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고라는 단어를 볼게요. 여기는 최자가 가장 최자예요. 여기 있는 고자는 높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최고라는 단어가 가장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이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 한자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양 문화권이라고 하죠.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에 기초적인 문자로 쓰여요. 예를 들면 뭐 중국어라든지 뭐 일본어, 뭐 대만, 뭐 베트남 등의 이제 나라에서 기초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만 같은 경우의 나라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를 간략하게 해서 간체자라는 것을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니하오 이런 식으로 쓰는데 한자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조금 획수가 많아서 번거롭다 하는 글자들은 간체자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 한자와 간체자를 바꾸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굉장히 중국어를 배우기가 편합니다. 심지어 이 대만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이 간체자를 쓰지 않고 한문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문을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대만이나 홍콩 같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표지판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일본어 자체에 한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알면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의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려면 이 한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한문이 무엇이고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음 강의 때 한번 인사드릴게요.